창밖에는 또다시 하루가 저물고 있었다. 박순자 할머니는 낡은 립주택 2층 자신의 방 창가에 우두커니 앉아 해가 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해질녘 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 적막감.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이 빈자리는 좀처럼 채워지지 않았다. 자식들은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비췄고 살가운 전화 한 통하는 날도 드물었다. 다들 먹고 살기 바쁘니 어쩔 수 없지. 순자 씨는 입버릇처럼 중얼거렸지만 마음 한구석이 시린 것은 어쩔 수 없었다. 텔레비전 소리만이 울리는 텅 빈 거실. 혼자 차려 먹는 저녁상은 늘 반찬 가짓수도 초라했고 입맛도 없었다. 젊었을 적 북적이던 자식들과 남편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집은 이제 그림자처럼 희미한 기억 속에만 존재했다. 순자 씨는 손때 묻은 앨범을 펼쳐보곤 했다. 흑백 사진 속 젊은 날의 자신과 남편, 토끼 같은 아이들의 모습. 그 시절엔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풍족했다. 시장 한쪽 귀퉁이에서 작은 옷가게를 하며 억척스레 아이들을 키웠던 기억이 아련했다. 평생 누군가를 돌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돌봄을 받아야 할 나이가 되었다는 사실이, 그리고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는다는 현실이 그녀를 더욱 쓸쓸하게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뚝뚝하지만 속정 깊은 딸 지혜가 스마트폰 하나를 건넸다. 엄마, 심심하실까 봐요. 이걸로 드라마도 보고 친구분들이랑 카톡도 하세요. 처음에는 복잡하고 어렵기만 했던 스마트폰이었지만 순자 씨는 경로당 친구들에게 물어가며 조금씩 사용법을 익혔다. 그러다 우연히 해피실버라는 중장년층 대상 소셜미디어 앱을 알게 되었다. 호기심에 가입하고 젊었을 적 가장 예뻤던 시절의 증명사진을 프로필로 올렸다. 며칠 뒤 낯선 알림이 울렸다. 조민주님이 회원님에게 친구 신청을 보냈습니다. 프로필 사진 속 남자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중후하고 세련된 인상이었다. 자신을 해외 건설 사업을 하는 교포라고 소개한 그의 프로필에는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요트 위에 서 있는 사진, 멋진 골프장에서 스윙하는 사진들이 가득했다. 순자 씨는 자신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 같아 망설였지만 믿져야 본전이지 하는 마음에 친구 신청을 수락했다. 곧바로 메시지가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박순자 여사님. 프로필 사진 속 모습이 참 고우십니다. 마치 봄날의 목련꽃을 보는 듯합니다. 간질간질한 칭찬이었지만 순자 씨의 메마른 가슴에 오랜만에 설렘이라는 감정이 파고들었다. 별 말씀을요. 젊었을 때 사진이라 그렇습니다. 멋쩍게 답장을 보내자 조민준이라는 남자는 기다렸다는 듯 답을 보내왔다. 아닙니다. 지금 모습도 충분히 아름다우실 거라 믿습니다. 제 눈은 틀린 적이 없거든요. 그날부터 조민준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순자 씨에게 안부를 묻고 감미로운 말들을 속삭였다. 시 한 구절을 보내오기도 했고 멋진 풍경 사진과 함께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도 몇 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외롭게 지내왔다며 순자 씨의 외로움에 깊이 공감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순자 씨, 당신을 만나기 위해 제가 그토록 오랜 시간 외로웠나 봅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순자 씨의 텅 빈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관심과 애정이었다. 순자 씨는 밤늦도록 스마트폰을 붙들고 조민준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웃음 지었다. 창밖의 어둠도 방 안의 적막도 더 이상 외롭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의 삶에 조민준이라는 이름의 햇살 한 줌이 비치기 시작한 것 같았다. 하지만 그 햇살 뒤에 얼마나 시커먼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는지는 그때의 순자 씨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조민준과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그는 순자 씨를 내 삶의 마지막 로맨스라 칭하며 그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을 것처럼 굴었다. 박순자 할머니는 그의 말에 온전히 빠져들었다. 매일 아침 그의 다정한 목소리가 담긴 음성 메시지로 하루를 시작했고 잠들기 전까지 그와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조민주는 순자 씨의 작은 이야기도 귀담아 들어주었고 그녀의 젊은 시절 고생담에는 함께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마치 평생을 함께한 사람처럼 그는 순자 씨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감싸주는 듯했다. 순자 씨, 당신의 따뜻한 마음씨가 내 얼어붙은 심장을 녹여주었소. 우리 함께라면 두려울 것이 없소. 조민준의 이런 말들은 순자 씨의 자존감을 한껏 높여주었다. 잊고 지냈던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다시금 느끼게 해주었고
황혼역에 찾아온 이 로맨스가 마지막 기회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조민준의 목소리가 유난히 힘없게 들려왔다. 그는 자신이 추진하던 큰 해외 건설 프로젝트가 갑작스러운 현지 세금 문제로 자금이 묶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말 죄송하지만 순자 씨, 혹시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좋으니 잠시만 제게 융통해 주실 수 있겠소?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당장이라도 당신 곁으로 달려가겠소.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소. 순자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살아온 그녀였다. 하지만 조민준의 절박한 목소리와 당신 곁으로 달려가겠다는 약속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나를 이렇게까지 믿고 의지하는데 내가 외면하면 얼마나 상심이 클까. 며칠 밤낮을 고민하던 순자 씨는 결국 남편이 남겨준 유산 중 일부이자 자신의 마지막 비상금이었던 통장을 깨기로 마음먹었다. 은행 창구에서 떨리는 손으로 500만 원을 송금하며 순자 씨는 창구 직원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애써 외면했다. 괜찮아. 민준 씨는 곧 갚을 거야. 그리고 우린 함께 행복해질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은행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불안감과 동시에 묘한 기대감으로 가벼웠다. 돈을 받은 조민준은 고맙다는 말을 100번도 더하며 이전보다 더욱 애틋하게 순자 씨를 대했다. 그는 순자 씨를 내 생명의 은인이라 부르며 곧 한국으로 돌아가 함께 살 그림 같은 집을 알아보겠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그의 달콤한 미래 약속에 순자 씨는 모든 걱정을 잊고 행복감에 젖어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조민준은 또다시 어려운 사정을 늘어놓았다. 이번에는 현지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되어 폭동 직전이라는 것이었다. 또다시 간곡한 부탁과 함께 미래에 대한 약속이 이어졌다. 순자 씨는 또다시 망설였지만 이미 500만 원이나 보낸 터라 이번 일만 잘 해결되면 하는 마음에 그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그 후로 조민준의 금전 요구는 다양한 명목으로 이어졌다. 갑자기 어머니가 위독해져 병원비가 필요하다거나 한국에 있는 외동딸의 유학 자금에 문제가 생겼다는 등 그의 이야기는 점점 더 절박하고 다양해졌다. 요구하는 액수도 점점 커져갔다. 순자 씨는 그때마다 왜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할까 하는 의심이 고개를 들었지만 조민준은 귀신같이 그녀의 마음을 읽고 더욱 교묘한 말솜씨로 그녀를 안심시켰다. 때로는 죄책감을 자극했고 나를 믿지 못하시는군요. 하긴 제가 염치 없지요. 때로는 미래에 대한 부푼 꿈을 이야기했으며 이것만 해결되면 우리 둘만의 천국을 만들 수 있어. 때로는 동정심에 호소했다. 저 혼자 이 모든 고통을 감당해야 한다니 너무나 외롭소. 가끔 조민준이 며칠씩 연락을 끊을 때면 순자 씨는 안절부절 못하며 그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자신에게 실망한 것은 아닐까 노심초사했다. 그리고 다시 연락이 닿았을 때 그의 변명과 애원 섞인 목소리에 안도하며 또다시 그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마치 중독된 사람처럼 그녀는 조민준과의 관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순자 씨는 딸 지혜에게 이 모든 사실을 철저히 숨겼다. 혹시라도 자식들이 알게 되면 자신을 한심하게 생각하거나 조민준과의 관계를 반대할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조민준에게 돈을 보내기 위해 며느리에게 손자 학원비가 급하다는 거짓말을 하기도 했고 남편이 남겨준 유품 중 아끼던 금반지까지 몰래 팔았다. 그녀의 통장 잔고는 빠르게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지만 조민준이 약속한 함께할 미래에 대한 희망은 오히려 점점 더 커져만 갔다. 그녀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걸었고 이제 와서 멈출 수도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조민준이라는 달콤한 늪에 그녀는 속절없이 빠져들고 있었다. 순자 씨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의 눈에 조금씩 감지되기 시작했다. 딸 지혜는 가끔씩 들르는 친정에서 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을 발견했다. 예전 같으면 자식들 걱정, 손주 걱정이 대화의 전부였던 어머니가 요즘은 부쩍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누군가와 밤늦도록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혼자 웃음 짓거나 얼굴을 붉히는 일이 잦아졌다. 돈 문제에 유난히 예민하게 굴거나 갑자기 큰돈이 필요하다는 듯한 말을 슬쩍 흘리기도 했다. 엄마,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좋아지셨네. 지혜가 넌지시 물으면 순자 씨는 아니다 뭘. 늙은이가 무슨 좋은 일이 있겠냐라며 황급히 화제를 돌렸다. 하지만 딸의 눈썰미는 날카로웠다.
어머니의 방에서 우연히 발견한 은행 거래 내역서에는 낯선 이름으로 거액이 송금된 기록이 찍혀 있었다. 조민준, 누구지? 지혜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경로당 친구인 김영수 할머니도 순자 씨의 변화를 눈치챘다. 평소 과묵하고 좀처럼 속내를 드러내지 않던 순자 씨가 요즘 들어 부쩍 해외에 사는 사업가 이야기를 꺼내며 얼굴을 붉히곤 했다. 그 양반이 글쎄 나보고 꼭 갖다지 뭐여. 늙은이 주책이라고 할까봐 말도 못했네. 순자 씨의 들뜬 목소리에 김영수 할머니는 에그 순자 씨 좋기도 하겠네. 그래도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는 거니까 조심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라며 은근히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사랑에 빠진 순자 씨의 귀에는 그런 걱정이 들리지 않았다. 지혜는 결국 어머니를 직접 추궁했다. 엄마 솔직히 말해주세요. 조민준이라는 사람 누구예요? 왜 그 사람한테 자꾸 돈을 보내시는 거예요? 순자 씨는 당황했지만 이내 완강하게 부인했다.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느냐. 그 사람은 나한테 정말 잘해주는 사람이다. 네 아비 가고 나서 내가 얼마나 외롭게 살았는지 너희가 알기나 해? 어머니의 절규 섞인 항변에 지혜는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그 사람 뭔가 이상해요. 엄마 돈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일지도 몰라요. 닥치거라. 네가 뭘 안다고.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야. 순자 씨는 지혜의 말을 끝까지 들으려 하지 않았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며 살아온 자신에게 드디어 찾아온 행복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는 이 사랑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다. 이미 조민준에게 너무 많은 돈을 보냈고 그가 약속한 미래가 눈앞에 아른거렸다. 이제 와서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인정해버리면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다. 순자 씨의 내적 갈등은 점점 더 깊어졌다. 한편으로는 딸의 말이 일리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조민준을 향한 믿음을 놓을 수 없었다. 밤이면 조민준의 달콤한 메시지를 보며 행복감에 젖어들다가도 새벽녘이면 통장의 잔고와 딸의 걱정 어린 얼굴이 떠올라 불안감에 잠 못 이루었다. 민준 씨는 정말 날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의심의 씨앗은 싹을 틔웠지만 순자 씨는 애써 그것을 외면하려 했다. 그녀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만 같았다. 조민준이라는 이름의 환상 속에서 그는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조민준의 요구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순자 씨, 이제 정말 마지막 고비요. 한국에 들어갈 비행기표와 초기 정착 자금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당신 곁으로 날아갈 수 있어.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오. 우리가 함께할 미래가 바로 코앞에 있어. 그는 마치 눈앞에 천국이라도 펼쳐진 듯 감미로운 목소리로 속삭였고 순자 씨에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주변 친척들에게 돈을 빌리도록 종용했다. 박순자 할머니는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다. 이것만 해결되면 민준 씨가 정말 내 곁으로 오는 거야. 그녀는 딸 지혜 몰래 은행을 찾아 집 담보 대출을 문의했다. 평생을 바쳐 마련한 작은 집,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그곳을 담보로 잡힌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조민준과 함께할 행복한 노후를 상상하면 어떤 것도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지혜는 더 이상 어머니의 위태로운 행동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어머니의 방에서 대출 관련 서류를 발견한 지혜는 모든 것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경로당 친구 김영수 할머니에게 도움을 청했고 두 사람은 박순자 할머니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 사람 사기꾼이에요. 세상에 어떤 남자가 만난 지 몇 달도 안 된 여자한테 계속 돈을 요구해요? 지혜의 울부짖음에 가까운 호소에도 순자 씨는 요지부동이었다. 너는 아직 사랑을 몰라서 그래. 민준 씨는 날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이야. 순자야, 지혜 말이 틀린 거 하나 없다. 정신 차려야 켜. 평생 모은 재산 다 날리고 길바닥에 나앉고 싶으냐? 김영수 할머니의 따끔한 충고도 소용없었다. 순자 씨는 두 사람을 원망스러운 눈으로 쏘아보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그녀는 조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민준 씨, 사람들이 자꾸 우리 사이를 방해해요. 너무 힘들어요. 조민준은 기다렸다는 듯 답장을 보내왔다. 순자 씨,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굳건해야 하오. 나를 믿으시오. 내가 당신을 실망시키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나를 믿어주시오. 이 돈만 해결되면 내가 모든 것을 증명해 보이겠소. 그의 메시지는 마치 악마의 속삭임처럼 순자 씨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마비시키는 듯했다. 결국 순자 씨는 딸과 친구의 간곡한 만류를 뿌리치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으로 향했다.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고 거액의 현금을 찾아 조민준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려는 순간이었다. 잠깐만요, 어머님. 다급한 목소리와 함께 은행 안으로 뛰어들어온 것은 지혜였다. 그녀의 손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려 있었다. 엄마, 이것 좀 보세요. 이 사람이 조민준이라는 사람이에요. 지혜가 내민 것은 인터넷에서 찾은 로맨스 스캠 사기꾼들의 수법과 피해 사례, 그리고 조민준이 보낸 사진과 똑같은 사진을 사용한 다른 사기 프로필들이었다. 심지어 조민준이 순자 씨에게 보냈던 감미로운 시 구절이나 애정 표현들도 다른 피해자들에게 똑같이 사용된 증거들이었다. 순자 씨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다. 손에 들고 있던 돈 봉투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니야. 이건 사실이 아니야. 민준 씨는 그럴 리가 없어.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지혜가 내민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다. 조민준이 보내왔던 어머니 병원비 영수증 사진은 인터넷에서 떠도는 가짜 영수증 이미지였고 해외 건설 현장이라며 보내왔던 사진들은 전혀 다른 나라의 관광지 사진이었다. 그 순간 순자 씨의 휴대폰이 울렸다. 조민준이었다. 순자 씨, 돈은 어떻게 되었소? 빨리 보내주셔야 내가 비행기 표를...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순자 씨의 귀에는 그 어떤 소리보다 차갑고 냉혹하게 들렸다. 지혜가 대신 휴대폰을 받아들고 소리쳤다. 당신 누구야?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러자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짧은 침묵 끝에 욕설을 내뱉더니 전화를 끊어버렸다. 다시 걸었지만 전화기는 이미 꺼져 있었다. 박순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 함께할 미래라고 믿었던 약속들, 그 모든 것이 철저히 계산된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평생을 아끼고 모아온 피 같은 돈을 잃었다는 사실보다 진심으로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농락당했다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찢어놓았다. 은행 바닥에 흩어진 돈 다발처럼 그녀의 꿈과 희망도 산산조각 나버린 것이었다. 사건 이후 박순자 할머니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다.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낮에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는 날들이 이어졌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졌고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을 속이는 것 같아 아무도 믿을 수 없었다. 한때 자신을 설레게 했던 스마트폰은 이제 쳐다보기도 싫은 흉물이 되어버렸다. 밥맛도 잃어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갔고 얼굴에는 웃음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내가 바보였어. 내가 어리석었지. 그 나이 먹도록 사람 하나 제대로 볼 줄 모르고. 순자 씨는 끊임없이 자책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 평생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애쓰며 살아왔는데 결국에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로 큰 걱정을 끼치고 말았다는 죄책감도 그녀를 괴롭혔다. 딸 지혜는 처음에는 어머니의 어리석음에 화가 나기도 했지만 이내 깊은 절망에 빠진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과 연민을 느꼈다.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의 외로움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던 자신을 탓하기도 했다. 지혜는 다니던 직장에 잠시 휴직계를 내고 어머니 곁을 지켰다. 말없이 함께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밤에는 손을 꼭 잡아주었다. 엄마, 괜찮아요. 다 괜찮아질 거예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그놈이 나쁜 놈이지. 지혜의 따뜻한 위로는 순자 씨의 얼어붙은 마음에 작은 온기를 전해주었다. 경로당 친구 김영수 할머니도 매일같이 순자 씨의 집을 찾아와 말벗이 되어주었다. 순자야, 액땜했다 생각혀. 그 돈으로 네 목숨 살렸다고 생각하면 그나마 다행 아니냐. 사람은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것이여.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기운 내야 혀. 김영수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기도 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꾸며내 순자 씨를 웃게 하려 애썼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조민준이라는 이름도 그가 사용했던 계좌도 모두 대포 명의인 것으로 드러나 수사는 좀처럼 진척되지 않았다.
그가 해외에 근거지를 둔 전문 사기 조직의 일원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만 들었을 뿐 순자 씨가 잃어버린 돈을 되찾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아주 조금씩이었지만 순자 씨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잃어버린 돈은 아깝고 분했지만 더 소중한 것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에 감사하려 노력했다. 곁을 지켜주는 딸과 친구의 존재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도 깨달았다. 어느 봄날 순자 씨는 지혜와 함께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섰다. 햇살은 따스했고 꽃들은 저마다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한동안 잊고 지냈던 세상의 아름다움이었다. 순자 씨는 문득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고 있을지 모를 다른 누군가를 생각했다. 며칠 뒤 순자 씨는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열리는 디지털 금융사기 예방 교육에 조심스럽게 참여했다. 강사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그녀의 얼굴에는 아직 슬픔의 그늘이 남아 있었지만 예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다. 그것은 어쩌면 아픔을 딛고 다시 한번